아, 이거 생각보다 재미있어요. 작가님이 그렇게 생각하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아, 그렇게 좀 강요를 하는 거예요, 제가. 재미있을 거야, 라고. 또 흔치 않은 경험이니까. 네, 맞아요. 아, 이거 잘 마시겠습니다. 네, 아유,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제가 감사하죠. 안녕하세요, 작가 반지성입니다. 오늘 또 제 교육생께서 명도를 완료하셨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우! 이게 도대체 몇 번째 낙찰인가? 라고 생각도 드는데, 이거는 선생님의 네 번째. 네 번째. 그럼 우선 여기 위치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아, 여기는 부천시 오정동이에요. 경기도 부천의 오정동, 부천의 핵심 지역을 낙찰받았다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은 또 누구보다 더 멀리 내다보는 사람이라고 또 생각이 들어요. 여기 오다 보니까 또 여기 바로 옆에 군부대가 또 개발하고 있어서 아, 지금의 오정동을 본 게 아니고 5년 후와 10년 후 멀리 30년 후까지 내다보는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선생님한테 한 수 배운다고 생각도 드는데 이 집에 명도하고 들어와 보니까 그 기쁨은 잠깐이었던 것 같고 또 맞아요. 심란함이 또 커졌다고 생각도 드는데 어떤 걸 수리할지 살펴보는 걸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두 분이서 특별한 손님을 또 모시고 선생님 남편분과 함께 인터뷰를 이어서 한번 진행을 좀 해볼게요. 우선 네.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는 50이 바로 전에 있는 40대고요. 간호조무사 일을 결혼하고 애들 다 키우고 한 8, 9년 하다가 경매를 2년 정도 배우기 시작했고요. 그럼 간호조무사 네. 일도 계속 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니면 그만둔 지금은 거예요? 그만뒀어요. 한 6개월 됐어요. 아, 6개월 정도밖에 안 됐어요? 네, 네. 근데 말씀하신 게 경매는 2년 정도? 네, 그래서 오버랩으로. 아, 그럼 병행을 좀 하셨다고 네, 생각이 네, 들어요. 맞아요. 경매는 2년 정도 배운 거고 기억이 또 나는 게 선생님은 건물주. 경기도 남부 맞아. 쪽에 엄청난 건물을 하나 소유하고 계시는 분이 또 이런 썩어 빠진 빌라까지 탐을 내시는 게 그 사연도 되게 궁금하네요, 선생님. 저 만나기 전에도 낙찰을 아니요. 아, 그거는 경매로 한 건 아니었구나. 다가구는 매매로 한 거고요. 경매를 배우는 동안 제가 2주택이라 경매를 할 수가 없는 환경이래요. 아, 다른 학원을 5개 정도를 다니면서 들은 건 집을 팔아라. 팔아야 낙찰을 받을 수 있다. 넌 다주택이다. 세금이 많다. 양도세 세다. 뭐 이런 소리만 들어서 겁이 잡고 나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어요. 그 다주택자니까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게 선생님이 거주하는 집에 한 채 있는 거고 그리고 다가구를 중간에 그거는 시점이 언제인지 여쭤봐도 돼요? 8년, 9년? 아, 꽤 된 거구나. 네. 아, 그럼 많이 또 상승했겠어요. 집가 상승은 거의 없고요. 시골이라. 네, 화성시 양감면에 있는 양장 주위에 있는 네네네. 원주가 집가 상승은 없고 그동안 월세 수익 그걸로만 얻고 있었죠. 제가 잘은 모르지만 저도 화성에 재작년에 낙찰받은 빌라가 하나 있는데 그쪽이 집가 상승률은 저는 잘 모르지만 월세 수요는 어떤 수도권보다 뒤지지 않는 곳이 아닌가. 예, 맞습니다. 네, 거기 또 외국인 분들도 맞아요. 되게 예, 수요도 예. 많고. 그래서 8년, 9년 동안 공실률이 5% 이내였으니까 와. 꾸준히 만실이었다고 보셔도 됩니다. 맞아요. 건물주의 공실도 거의 없었다. 예. 라고 말씀을 들어보니까 선생님이 달라 보인다. 라는 생각도 굉장히 드는 것 같습니다, 선생님. 그것도 집사람이 알아보고 아. 매매를 하자고 해서 한 거죠. 아, 저는 항상 뒤쫓아다니는 입장이라 항상 배우고 실행력이 강한 사람이라 항상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아내분께서 주도적으로 투자는 움직이셨던 거고 남편께서는 뒤처리, 후속 처리. 속 처리는 아니고요. 그냥 네. 심부름이죠.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렇게 막 알아보지만 꼼꼼하지 못해요. 근데 또 우리 신랑은 꼼꼼해요. 그러니까 제가 캐치하지 못하는 걸 캐치해서 걸러주는 역할을 해요. 아내분께서는 실행력이 훌륭하다고 생각이 들고 그 안에서 남편께서는 보완해주는 맞아요, 작업을 맞아요. 누구보다 궁합이 네, 좋으시구나. 아, 그렇게 또 되나요? 라는 생각으로 네. 해석하려고 바라보려고 아, 네네네. 노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건물도 하나 갖고 계시는 건데 그런 이미지가 부동산 시장에 팽배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선생님은 수업을 꽤 많이 듣고서 저를 만난 걸로 기억이 돼요. 누구보다 뒤지지 않는 프로 수강러로
선생님으로서 5개 수업을 듣고 거기서 네. 다주택자니까 너는 팔고 해야 된다. 맞아요. 다주택자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거는 구체적으로 도대체 어떤 부분 때문에 못한다는 건지 궁금하긴 하거든요. 취득세 중과랑 양도세 네네네. 이 두 가지 때문에 거기서는 그걸 풀어나가는 과정이 세금이 세니까 센 세금을 내고 하려면 이득이 없다. 일단 집을 팔아라. 그래야 중과되지 않은 취득세로 할 수 있다. 그리고 또 계속 낙찰하고 팔고를 해야 되는데 명의가 이렇게 있으면 할 수가 없다. 딱 그거였어요. 그래서 선생님은 행동력이 꽤 있는 사람인데도 선뜻 이렇게 수가 없는 거죠. 하기가 부담스러웠다라는 네, 생각도 맞아요, 드네요. 맞아요. 그래서 취득세랑 양도세 정확히 그 두 맞아요. 가지 세금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서 제가 네. 그러면 1억 미만짜리 아파트를 하면 주택수에 포함 안 되고 중과세도 안 되니까 그걸 한번 해보자 하고 아파트를 저 동두천에 있는 1억 미만짜리 아파트를 갔는데 30명이 들어오더라고요. 아, 동두천이면은 그래도 약간 외진 곳이라고 맞아요. 생각도 드는데 저는 만만하게 생각을 했을 것 맞아요, 같은데. 맞아요. 근데 정말 깜짝 놀라서 그 뒤로는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이게 낙찰을 받을 수가 없는데 1억 미만 이렇게 많이 들어와서 이걸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이제 딱 생각이 든 게 우리 언니가 그러면 반지하 같은 거 그거 매매해 이러더라고요. 그래 반지하? 그런 게 있네? 그리고 검색을 이렇게 했는데 선생님 블로그가 이렇게 다 나오는 거예요. 어머 이 사람 봐. 어머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어머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어머 정말 있네. 있었어. 이러면서 이제 유튜브도 보고 하다가 이 수업을 들어야겠다. 이분은 이걸 풀었네. 이렇게 저는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이 사람은 어떻게 풀었는지 예. 저도 되게 궁금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어떻게 또 빌라로 늘려가기로 마음 먹었는지는 이따가 좀 자세히 네네. 여쭤보는 걸로 할게요. 간호조무사 하면서 무인 편의점을 같이 병행하다 보니까 괜찮아서 하나를 더 내면서 일을 그만뒀어요. 네. 그게 잘 되고 있나 봐요. 잘 되게 조금 만들고 있어요. 힘을 많이 쓰고 있나 봐요. 맞아요. 두 번째 건 잘 안 돼서 힘들었어요. 그죠? 지금 조금 올라가는 추세고요. 아직 완전히 정상은 안 됐지만 처음보다는 좀 좋아졌어요. 그 사업 노하우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다고 생각이 들고 네.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선생님하고 현장 네. 수업할 때 네. 자녀 교육에 대해서도 선생님이 남다른 교육관을 갖고 계시는구나를 좀 듣게 됐어요. 네네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도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이따가 자세히 한번 여쭤보는 걸로 하고 우리 처음 만난 게 2달 정도 된 거고 낙찰은 저 만나고 처음 받은 거네? 그렇죠. 그러면 저 만나고 끝나자마자 3개를 한꺼번에 받아. 세 채 한꺼번에 받고 요거 나중에 네. 같은 반 선생님하고 경쟁해서 받은 게 맞아요. 11만 110원 차인가? 제가 받았어요. 네, 그래도 그날 그분도 다른 거 받으셔서 좀 맞아. 마음이 놓였다고 생각도 들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수업 끝나고 2달 만에 4채 낙찰 받은 거면 행동력 있고 누구보다 이 부동산에 대한 눈이 남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구나라고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선생님도 소개 간략하게만. 50 중반이고요. 내성적인 사람이라 그 아이라서 이런데 안 오고 싶었는데 제가 뭐 오자했어요. 작가님하고 약속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네. 제 의견은 무시한 채 들어보지도 않았죠. 늘 그렇지 뭐. 그랬구나. 와서 보니 옆에서 항상 유튜브를 작가님 거를 계속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냥 작가님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 이분한테는 배울 게 정말 많구나. 맞아. 정말 우리 차 운전하면서 둘이서 계속 봐요. 풀 영상. 저희가 둘이 이제 무인 편의점을 운영하면서 네. 둘이 거의 계속 같이 맞아. 다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운전을 하고 집사람은 이제 유튜브를 틀어놓고 작가님 영상을 계속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들리니까 네. 듣다 보면 그래 나는 이런 면이 참 부족하구나. 너무 배울 게 많지 그게. 그래서 정말 그래요. 저는 항상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은둔형 외톨이의 그런 타입에 가까운데 집사람 만나서 그래도 좀 끌려서 돌아다니기도 하고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네. 아직도 성향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네. 풀어나가야 숙제긴 하지만 집사람이 영역을 넓혀나가다가 작가님을 만나고 덕분에 저도 이제 좋은 경험을 또 하게 돼서 너무 반갑고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광스럽다고 생각이 좀 들고 아내분께서는 외향적인 성향을 전 조금 느꼈던 것 같고 수업할 때도 선생님이 분위기를 좋게 많이 이끌어 주셨다고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만 해도
때도 반응을 너무 잘해주셔서 저도 말할 때 되게 신이 났던 그 기억이 굉장히 나는 것 같아요. 외향적이고 활동적인 에너지랑 남편께서의 약간은 무거운 에너지가 같이 만나니까 중간점을 취해서 조화를 잘 이루는 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게 들어요. 그런 부분 때문에 두 분이 처음 뵀지만 그래서 잘 이렇게 다니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두 분 중에 어느 쪽에 가깝나를 생각해보면 저는 남편분 쪽에 좀 가깝다고 생각하거든요. 굉장히 내향형이라고 스스로 생각도 하고 어렸을 때로 돌아보면 은둔형 외톨이라고 하셨는데 그런 성향이 저 굉장히 많아요. 네. 근데 되게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 되게 대단하신 그게 거예요. 대단하시더라고요. 에너지를 굉장히 쥐어 짜내는 거죠. 이렇게 할 때. 그 자신을 바꿀 수 있는 건 너무 대단하신 거예요. 그렇게 또 좋게 네. 봐주시는 분들도 계시긴 하는데 제 나름대로 왜 이렇게 나랑 어울리지 않게 또 노력을 하나를 생각해보면 누구보다 생존 본능에 있어서는 뛰어난 사람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살기 위해서 이렇게 허우적대고 있구나라는 생각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근데 누구보다 두 분도 생존 본능이 뛰어난 사람이니까 또 이렇게 편의점 두 개나 하시면서 건물까지 운용을 하고 있는데 경매를 또 한다는 거는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여기서 그럼 시작하기 전에 굉장히 또 궁금한 사항이 하나 있는데 그럼 이미 건물에서 월세를 좀 받고 있는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몇 호실짜리인지 좀 여쭤봐도 돼요? 아, 그거 여기서 담당하셔가지고 잘 알고 계세요. 그 처음에 이제 저희 집이 있는 걸 하나를 팔고 그 돈을 가지고 있다가 둔촌동. 강동구에. 네. 그래가지고 이제 네. 맨날 쓰다 보니까 점점 돈이 없더라고요. 집사람은 이제 부동산 그때도 관심이 많았던 사람이라 이대로 가면 이 돈을 다 쓴다. 그때도 미래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고 네. 계셨겠어요. 어떤 업을. 저는 아무 생각이 없었고 이 친구가 이대로 살면 우린 죽는다 찾더라고요. 저는 찾으면 운전해서 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결국 그걸 찾고 6억 6천인가? 둔촌동 아파트를 우선 팔고 네. 이 목숨 같은 돈인 거잖아. 네, 그렇죠. 이 돈을 일부는 내가 거주하는 데 쓰는 거고 그렇죠. 일부는 투자하는데 월세를 받는 건물 하나 사야겠다 네. 나누셨나 봐요. 네. 그거 하고 신길동에 재건축 딱지까지 팔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그전에도 열심히 해놓으셨네? 아니 그거 사실 아버님이 다 주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저희는 내가 이제 신랑한테 한 말이 여보 우리는 아버님이 준 것도 지키질 못해. 우리는 그냥 지키기만 하면 되는데 그것도 못한다고. 이러면서 제가 좀 넉넉한 편이었네요. 그래도. 네, 아버님이 되게 자주성가하신 편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막내인데 이렇게 받았으면 많이 받으면 마진은 얼마나 많이 받았겠어요. 아, 약간 쌓여있는 목소리. 제가 좀 나왔나요? 이거? 그거조차 지키지 못하는 우리 모습이 저는 너무 속상하고 이건 네. 아니다.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 아들이 둘인데 어떻게 할 거냐 지금. 저는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막 정말 엄청 많이 싸웠어요. 울고 계시는 거 아니죠? 그래서 네. 결단을 내버려서 그 신길동에 재건축 딱지랑 거주하는 둔촌동 네. 아파트 팔아서 거의 한 10년 정도 된 거죠, 그게. 그때 네. 팔아서 이거 좀 구체적으로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네네. 되돌아보면서 정리도 해보고 나아가는 방향도 같이 고민하면 이거보다 나는 재밌는 일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요. 저는 또 개인적으로 그런 돈 얘기들 할 때 되게 재밌어요. 그리고 이걸 관심 가져주시는 분이 있으면 저도 고맙죠.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니까. 특히 선생님 얘기는 귀 기울여야죠. 건물 갖고 계시는 분이니까 집중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판 게 3억 정도. 아. 이게 저희 집도 전세를 들었어야 되니까 한 3억 정도 있던 돈을 가지고 뭐를 할까 이 사람이 걱정을 하면서 찾아본 게 원룸인데 월세 수입을 받기 위해서 그땐 제가 일도 쉬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6억 6천에 나와 있는 걸 발견을 하고 이제 3억 그걸 넣고 대출 한 승계해서? 절반 받고 네. 해서 구입을 했죠. 일반 매매로 예. 네. 화성에. 네네. 그거 할 때도 우리 엄청 힘들었어요. 모르니까. 모르니까 저희 그 외숙모가 그 원룸을 2개 갖고 계시거든요. 그분께 여쭤보고 아는 부동산 분한테도 여쭤보고 네. 자리는 좋은 것 같다. 땅값은 모르겠는데 월세는 잘 나올 것 같다라고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쪽으로 마음 먹고 매매를 맞아, 했죠. 맞아. 신축을 하신 건 아니고 산 네. 건 거네. 네. 그래서 한 6억 정도를 한 절반을 대출을 끼고 네, 네. 그게 한 몇 호실 정도 된 거예요? 18호실에 상가가 하나 있어요. 그래도 큰 편이다. 예. 네네. 대지가 100평이라
야. 120평이라 좀 네. 큰 편이긴 한 큰 네. 편인데 동네 자체가 월세가 저렴해. 그렇게 높은 동네는 맞아요. 아니더라고요. 18개 해봐야 지금은 조금 올라서 괜찮은데 그때 전세도 있고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그 정도 나왔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근데 이제 처음에. 그거를 이제 다 갚고 저희가 월세로 돌렸어요. 근데 그때 처음에 매입을 했을 때 6억 정도의 절반 대출해서 매입했을 때 300이 매출이에요, 소득이에요? 지금은 많이 월세로 바꿨다 네. 대출도 갖고 하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럼 그때 그때는 했을 때는 순수익은 아니고 한 달 월세가 전체 받는 거 전체가 매출인 거네. 예, 그렇죠. 근데 10년 정도 지나면서 네. 이거를 반전세나 전세는 월세로 월세로 다 바꾸고 돌리고, 대출도 많이 갚으셨나 봐요. 그렇죠. 근데 그것도 저희 힘으로 갚은 건 아니고요. 네. 이제 아버님 돌아가시고 상속이 좀 나와서 그 금액으로 갚고 어머님 돌아가시고 상속이 나와서 그걸로 갚고 이렇게 됐어요. 저희가 그걸 모을 정도의 능력이 안 돼요. 예민한 부분일 수도 있는데 그래도 네, 편하게 감사하죠. 얘기해줘. 감사하죠. 아, 예. 그렇게 나올 곳이 있었다는 게 그러네요. 정말 저는 감사한 일이에요. 18호실 주택과 상가가 하나 있는 건물주이신데 네. 실례가 안 되면 거기서 받는 월세는 총 얼마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현재 지금 한 달에 총 월세만 620만 원 정도. 와, 그리고 아까 대출도 거의 대출은 아직 1억 1억 남았어요. 그래도 많이 네. 갚으셨으니까 1억 정도면은 한 40만 원 돈 나갈 네. 거니까. 네네네. 그리고 역시 그- 빠르시네요. 우리는 1억 40 이렇게 기억하면 되게 쉽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거의 600만 원 정도 청소, 소득이 나오네. 청소 그 연료는 업체 드려야 쓰고. 이제 되고, 뭐 비용이 조금 더 복비 들긴 나가야 하는데, 되고. 예. 네. 그런 거 따지면은 네. 450에서 500 정도를 순이익으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건물에서 월세를 또 받고 계시는데 왜 또 이런 썩어 빠진 빌라까지? 아 또 그게 또 이 건물이 그 연식이 한 15년 네. 가까이 돼가다 보니까 안에도 많이 썩었고요. 밖에도 많이 썩었어요. 밖에서 볼 때보다 안은 더 썩었고 월세를 내면서 이거 인테리어 해야 되는데 그럼 공실로 인테리어를 하려니 월세가 또 안 나오는 상황에서 돈이 또 들어가는 거죠. 근데 이걸 또 팔려니 이 상태로는 안 팔리는 거죠. 연식이 있다 보니까. 팔기는 아깝지만 인테리어를 하려니 월세도 안 나오면서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럼 어디서 돈을 얻나? 막 이렇게 자꾸 흘러가다 보니까 다가구는 좀 한계가 좀 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재개발 이슈도 없고 허르면 허를수록 월세는 떨어지고 사람들은 더 안 들어오는 이 상황이 돼버리는구나. 이거를 생각을 하니까 다가구는 길게는 아니다. 짧게 하다가 파는 거는 모르겠는데 저는 네. 월세가 너무 감사하지만 또 그 단점이 보이더라고요. 갖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월세와 이 개발 네네. 그런 거를 좀 동시에 갖고 갈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다가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경매로 빌라로 월세로 좀 취득하면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는데 제 말도 뭐 수업 시간에 많이 들었겠지만 그 안에서 선생님이 직접 경험한 걸로 건물과 빌라를 비교해보면 네네. 우리 물건의 또 장점은 네. 덩치 큰 거를 한꺼번에 갖고 온다기보다 상대적으로 소액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이라고 생각도 들어요. 한꺼번에 600만 원 월세는 만들기 우리 거는 어렵겠지만 네. 저같이 어쩌면 겁이 많은 사람한테 아. 어쩌면 투자금이 소액으로 시작할 때는 이런 빌라 많은 게 또 없지 않을까 맞아요. 라는 생각도 분명히 드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이따가 조금 더 네. 자세히 한번 낱낱이 네. 여쭤보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궁금한 게 좀 생기냐면 네. 반대 케이스도 되게 많아요. 아. 그러니까 건물 경험해보시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 반대로 시간도 좀 오래 걸린다라는 이미지도 생기니까 내 목돈을 한꺼번에 건물로 해서 빨리 월세를 만들고 싶으신 분들도 분명히 계신다고 생각하는데 건물과 이 빌라 월세에서 비교를 그러네요. 이따가 자세히 한번 해봐도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우선 집 한번 보고 선생님 이야기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이 굉장히 난리가 많이 나 있다고 생각이 좀 드네요. 빈집으로 2년 동안 있었죠. 그랬구나. 요건 대항력 포기 허그 그건가? 아니고요. 사람이 살았어? 네, 채무자 물건인데요. 와서 보니까 아무도 없고 키도 아예 안 먹어요. 건전지가 다 방전이 됐어요. 제가 막 뚝뚝뚝 하다가 이걸 눌러봤거든요. 네. 아무것도 안 돼서 밑에 집에 가보니까 빈지가 2년 됐다고 전화번호 가르쳐 주시고 그렇구나. 통화를 해봤더니 이분이 네. 아파가지고 연세가 많으셨는데 병원 간다고 그러고 가셔서 뇌졸중이 오신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그대로 그냥 병원에 못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짐이 그렇게 네. 많았구나. 네.
그러면서 짐을 저한테 그냥 버려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많이 쾌적해진 상태네요. 그걸 깜빡했네. 맞아요. 굉장히 쾌적해진 상태였는데 네. 우선 누수 자국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샌드위치 판넬들이 많아서 네. 저기 항상 누수가 취약점이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이 제일 처음 한 게 우선 여기 쓰레기 버리고 네. 그 방수하는 분은 네. 섭외를 해서 방수는 하셨다고? 네, 작가님이 전화번호 주신 분하고 저 방수는 지난주 일요일 날 했어요. 그래서 근데 밖에서 우리 한번 봤는데 네, 구멍이 있더라고요. 구멍이 뻥뻥 뚫려 있어서 잘한 건가? 그 내용은 여쭤봐야죠. 아직 파악을 돈만 들이고 어디를 하셨는지는 제가 오지를 않고 그냥 감사합니다 하고 입금만 해드렸어요. 네. 그리고 오늘 처음 본 거예요, 저도. 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거랑 그렇죠. 그분들이 파악한 부분이 네. 물이 새는 지점으로 해서 방수를 해놨을 수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그냥 밖에서만 본 거였으니까 한번 체크는 해봐도 좋을 것 같고 네. 방수하시는 분이 누수하자 의심 있는 곳은 방수는 해놨다고 하니까 네. 그거는 또 이제 여름에 네. 비가 많이 오고 나서 확인을 해봐야지 지금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거는 오랜 기간 동안 여기가 집 수리도 안 하고 조금 젖은 게 계속 누적돼서 저렇게 된 네. 상태일 가능성이 크니까 우선은 그냥 도배장판 하는 걸로 네. 우선 그거는 한번 체크해 어디를 도대체 그렇죠. 실리콘을 쌌는지 아니면 그 방수제를 발랐는지 그러네요. 그거 정도는 돈을 주면서의 확인 정도는 네. 해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렇게 믿는 것도 되게 중요한데 확인은 또 하고. 확인은 원래 이 사람이 해가지고 제가 그런 걸 생각도 못했어요. 그래요. 아니 근데 저도 이렇게 믿고 돈 먼저 드리는 경우 저도 되게 많은데 그거 아니. 뭐 거짓말을 하지는 않으셨을 거라고 아니 싶어요. 근데 그런 꼼꼼함이 저한테 좀 필요하거든요. 그건 또 남편께서 어. 보완을 많이 해주고 맞아요. 계시니까. 고맙습니다. 그래서 방수는 해놓은 거고 네. 아마 예상하기로 실리콘을 좀 쏴놓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은 여기 누수 천장에 있는 거는 신경 쓰지 말고 보완을 했으니까 도배장판을 우선 하는 걸로 저기 거실에 마루로 돼 있는 부분도 네. 철거를 그 네. 인테리어 사장님한테 철거도 저는 부탁했으면 하고 아까 말씀하신 문지방 네. 그것도 잘라서 일자로 평평하게 하는 게 개방감이 더 네. 있을 거니까 네. 싱크대는 쓸만한 것 같아서 저거는 네. 청소만 하면 네. 될 것 같고 혹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쿡탑 같은 경우는 작동 안 되면 쿡탑 정도 바꾸는 거면 뭐 한 15만 원이면 네. 바꿀 네. 거니까 저건 나중에 네. 밀어놓고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화장실 같은 경우는 수리를 다 할까 고민했지만 그냥 조금 비용을 아끼기 위해서 네. 세면대랑 변기 그리고 거울장 그거 정도만 하면은 도배장판 넉넉히 한 150 잡고 네. 저 철거 50만 원 잡고 넉넉히 화장실 100만 원 하고 네. 300 페인트 100 넉넉히 450 제 생각보다 그리고 저렴해요. 등 이런 거 바꾸니까 그냥 500 정도 500. 하면은 될 것 같은데요? 아. 누수가 추가적으로 생기는 거에 대해서는 네, 추후에 네. 수리비 생각하고 하면 될 거고 그러면 경기도 부천 오정동 지상층 빌라고 엘리베이터 없는 탑층인 줄 알았는데 그래도 5층 중에 4층 그리고 필로티 주차장까지 있는 25년 된 낡은 지상층 빌라 혹시 낙찰 가격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낙찰 가격은요 7,011만 110원이요. 7,011만 원 네. 낙찰 받은 거고 네. 아까 2등하고 차이가 얼마라고요? 11만 110원. 그 7천만 원 들어오셨구나. 네네. 정직하게. 선생님 옆자리에 앉아 계셨던 동기분께서 7천만 원. 둘이 들어온 건 아니죠? 셋이 들어왔는데 아. 한 분은 잘못 써서 뭐 취소되셨어요. 그래서 우리 집안 싸움이었네. 근데 제가 그거를 7천만 원 쓰려고 저도 갔거든요. 아. 근데 작가님 이렇게 물건을 보니까 뒤에 이렇게 짜질부리하게 쓰신 게 있는 게 저는 항상 이런 따니까 있어요. 네, 의미가 있는 것 같았어요. 제 생각에. 이런 일이 벌어지더라고. 반대로 네. 내가 정직하게 딱 0 썼다가 내가 진 적도 있잖아요. 그쵸. 속상하잖아요. 그쵸. 네. 내가 한 10만 원 차이로 지면 자다가도 화가 나요. 아이고 10만 원 그게 때문에. 얼마라고 그걸 안 써가지고. 그러니까요. 맞아요. 2등하고 그러면 11만 원 차이로 낙찰 받은 거면 이건 거의 태어날 때부터 선생님 집이었구나 라는 생각까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선생님한테 그 말 태어날 때부터 정해진 거라고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제가 그 책은 보지는 못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이렇게 보니까 그럴 수도 있겠다 막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생각하면 되게 재밌잖아요. 재밌더라고요. 네. 어떤 가격을 써도 이건 나한테 걸려들 거였구나. 나한테 돌아올 맞아요. 집이었구나. 내 거였어. 운명 결정론적인 삶의 태도라고 어. 생각하거든요. 운명 결정을 진짜 사주팔자대로 정해져 있다기보다 네. 뭐
그런 부분도 어느 정도 있겠지만 네, 네. 어느 부분은 내가 그냥 앞으로를 생각의 방향을 맞춰버리는 것도 이 삶의 재밌는 요소라고 난 생각이 좀 들어요. 맞아요, 맞아요. 오늘 만나는 것도 네. 선생님 남편분하고 이렇게 네. 셋이 만나는 것도 네. 정해져 있었다 네. 라고 생각하면 되게 재밌잖아요. 선생님 오늘 맞아요. 처음 뵙는 거긴 하지만 왠지 더 편안한 느낌이 들잖아요. 저보다 더 편안해져. 사람들이 되게 좋아해요. 남편분 너무 좋다고 다 그래요. 그게 네. 좀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네네. 네. 그래서 7천만 원 낙찰 받은 거고 선생님은 유주택자, 누구보다 집이 많은 다주택자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게 그때 대출 최근에 자산 맞아요, 그거예요? 맞아요, 그럼 맞아요. 대출 조금 덜 나온 거? 네네네. 대출에서 약간 불편함이 있었지만 혹시 대출은 얼마를 받으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대출은 4천만 원 나왔어요. 대출은 4천만 원. 대출 알아보면서 시행착오가 있긴 했는데 그럼 네. 4천만 원이면 60%가 60%. 덜 나온 거네. 네. 원래 5,600을 해준다는 네, 데가 네, 있었던 네. 거죠. 80% 해준다고 그래서 거기 믿고 기다렸어요. 결정문 나와서 해주세요. 그랬더니 4천밖에 안 나오네요?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서운해갖고 다른 네. 데를 막 알아봤는데 다 또 똑같이 5군데가 다 4천만 원밖에 안 된다. 그래서 할 수 없이 다시 거기 가서 했어요. 그럴 때 좀 당황스럽긴 해요. 아, 네네네. 자꾸 그 말이 신경 쓰여서 이거는 알아봐봤자 금액이 맞아요, 나오기가 어렵다라고 생각이 생각이 자꾸 들죠. 들어요. 근데 딴 데를 해봤어야 알아보면 되죠. 해줄 가능성도 있었는데 네. 그거는 모르죠. 네. 어차피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차피 알아봐봤자 없었다라고 생각하는 게 낫죠. 정신건강에 맞아요. 그럼요. 그럼 차라리 여기는 대출 비율은 조금 네. 낮게 받았으니까 차라리 보증금을 보증금. 조금 더 받아서 수익률을 상쇄시키면 되지 않을까라고 맞아요. 생각은 좀 들어요. 근데 저 옆에도 저도 집 있어요. 네네. 오정 있으시죠? 네. 고강동에 엄청 많으시죠? 오정동도 있어요. 오정동도 여기 근처에도. 제 거 전용 16평이거든요. 구조는 제게 조금 이쁘긴 해요. 네. 근데 그게 2000에 75에 나갔어요. 2년 전에. 3룸이죠? 네네. 여기는 점오룸이 있긴 네, 하니까 네, 그리고 여기 오다 보니까 시장도 크게 가까워요. 있고 지금은 공사 그런 모습이 보이지만 또 동네 분위기가 달라지겠죠. 그럼요. 그런 거 생각해서 좀 네. 해놓은 것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 월세는 진짜 잘 나갈까요? 고강동하고 아. 차원이 다른 동네. 아, 그래요? 그럼요. 임대는 훨씬 좋아요. 고강동보다. 너무 위안이 되네요. 여기 바로 옆에도 일자리들이 많은 동네이기 때문에 네. 산업단지 뭐 있어요? 맞아요. 오다 보니까 있더라고요. 맞아요. 부천에서 제일 큰 산업단지가 네네. 바로 옆에 있으니까 임대는 화성에 뒤지지 않아요. 동네라고 생각이 저는 듭니다. 그리고 요거는 대출은 비율에서는 약간 실망스럽긴 했지만 그 앞에 받았던 3개는 대출을 네. 잘 받았어요? 그거는? 그거는 엄청 잘 받았어요. 이율도 엄청 싸고요. 서로 해준다고 그러더라고요. 온도 차이가 좀 나죠. 엄청나요. 그거는 좀 덩치가 큰 상대적으로 깨끗한 네. 집이다 보니까 그런 맞아요. 것들은 은행에서 확실히 선호하는 게 있는 것 같아. 그리고 그게 3개 한꺼번이니까 서로 막 해준다고 그래서 저는 다 이렇게 대출이 쉬운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이거 썩은 빌라에 금액도 작고 이러니까 연락들을 안 주시고. 그렇죠. 내가 부탁을 해야죠. 그래서 정말 제가 인터넷으로 뒤져서 옛날 막 5년 전 번호까지 다 찾아서 보냈거든요. 네. 막 욕먹은 적도 있어요. 아. 이 번호를 어디서 알고 어떻게 전화를 알아냐고. 했냐. 죄송하다고 제가 너무 급해서 옛날 거 찾아서 인터넷으로 보냈다 그랬더니 당장 지우라고 당장. 막 화도 막 내시고 그러시더라고요. 선생님도 진짜 지독한 분이에요. 그 5년 전 것까지 찾아가지고. 근데 중요한 건 그래 대출을 다 못 구해서 이 대출은 정말 선생님 어떻게 이걸 이렇게 많이 받으셨지? 이거는 대출이 정말 신이구나. 신의 영역이구나. 이건 아무리 낙찰을 받아도 대출 받는 게 더 어렵구나. 당연하죠. 전 그 생각을 좀 엄청 많이 했어요. 이거 하면서. 그런 경험이 저도 되게 많을 거잖아요, 당연히. 네. 그래서 제가 집이 늘어나고 대출이 늘어날수록 제가 말씀은 드렸지만 네. 점점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이런 집이 탐이 나지 않는다라는 개념 그리고 여기 손이 많이 가니까 귀찮아라는 개념이랑은 조금 그렇죠. 거리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집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이런 거는 대출받기가 되게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가 좋아하는 물건을 사람들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오해를 하는 게 그게 그렇죠. 아니에요. 그렇죠. 월세 현금흐름 투자는 대출이 핵심이거든요. 그래서 뭘 해야 되는 거냐면요. 은행이 좋아하는 걸 하는 거예요. 맞아.
그래야지 대출이 그나마 수월하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선생님 3개의 물건 앞전에 받은 거, 덩치가 상대적으로 작은 이 물건을 4번째로 받은 건데, 그러니까 순서가 있다면 맨 처음에 할 때는 이런 걸 받는 그렇죠, 거야. 그렇죠. 그런 거는 내가 기존의 부채도 없을 거고 맞아. DSR이랑 영향도 없을 거니까 주택수도 상관이 없을 거고 맞아. 그래서 그런 거를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깨끗한 물건, 덩치 큰 물건 인천에 받은 거잖아요. 네네. 그런 걸 그 다음에 하는 게 훨씬 편할 거예요. 그렇죠. 그게 순서가 혹시라도 바뀌었으면 또 달랐을 수도 있다고 생각도 맞아요. 저는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새 하는 것들은 그게 오해하는 게 저 녀석이 이제 조금 배가 불러서 좀 깨끗한 편한 거를 것만 하네. 하는구나. 네. 그게 어느 정도 그것도 맞는데 대출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정확히. 정말 확실히 맞아요. 너무 힘들었어요. 그걸 그쵸? 순서가 바뀌니까 정말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런 분들한테 이렇게 상담을 할 때도 안 된다는 거절을 몇 번 당하고 물어볼 때는 굉장히 맞아요. 의기소침해져요. 맞아요. 네. 아, 또 진짜, 괜한 걸 진짜. 물어보나 이런 생각도 드니까 이 다운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그랬잖아요. 대출 받는 거 되게 눈치 보게 된다고. 네. 그 말씀이 이래서 하셨구나. 그러니까 그게 그랬어요. 해봐야지 또 맞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이 정확히 내가 자리에서 앉아서 배울 수 있는다기보다는 네. 직접 해보면서 부딪히면서 경험하는 그렇죠. 거라고 생각이 들고 다행스럽게도 무조건 80%가 나와야지만 했으면 사실 위험할 수도 있었는데 그렇죠. 또 넉넉한 이 남편분 덕분에 2천만 원만 잠깐 좀 땡겨줄 수 있냐 그래서 바로 2천 정도야 바로 보셨어요? 그렇게 가늠을 한번 해봤는데 네. 정확하셔요. 저 항상 이렇게 결제해달라고. 여보, 요번에는 이렇게 돼서 얼마가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하면 나와요. 저한테는 없어요. 근데 마르지 않는 셈처럼 계속 나오니까 저도 기대고 싶은 느낌이 되게 들었어요. 마르지 않는 셈이 아니고요. 마이너스 셈이. 우리는 항상 마이너스 셈이니까. 그래. 그래도 대출 네. 잘 받아서 훌륭하게 명도까지 완료를 잘 했다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다 작가님 덕분이죠. 저는 정말 작가님 수업을 못 들었으면 아직도 해야 돼? 집 팔아야 돼? 이러고 있었을 거예요. 아무것도 못하고. 저는 정말 작가님 수업 들으면서 제가 이제 작가님이 막 리액션이 좋다 하시는데 정말 신기했거든요. 아니 이런 방법이 있는데 어머 전 너무 신기했어요. 그래서 정말 이게 탄성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어머 이렇게 정확하게 계산을 하고 들어가는데 안 될 수가 없겠구나. 아니 이거는 그냥 내가 하기만 하면 되겠구나. 이 생각이 너무 들었어요. 저는 수업 받으면서. 아유 고맙습니다. 근데 이제 좀 어떻게 보면 제가 수업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더 비교가 되는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굉장히 궁금하다고 생각이 좀 드는데 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수리만 하면 될 네. 거니까 하다가 의견 필요한 것도 물어보고 그리고 집 내놓을 때 또 네. 얼마에 내놓을지도 그때쯤 한번 또 같이 고민 한번 해봐요. 그러면 집 명도에 관해서는 아까 연락이 돼서 이렇게 쓰레기는 다 선생님이 처리한 걸로 인도는 받은 거니까 선생님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어디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 모르겠는데 시점을 건물을 매입하고 월세를 받고 있다가 투자를 시작한 그 시점? 그때 고민을 많이 하셨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한 2년 전부터 경매를 배우셨다고 네. 하셔서 그때 남편께서는 아내분이 경매를 배운다 했을 때 걱정스러운 건 없었어요? 걱정은 없었는데 집사람이 이런 쪽에 활발하고 실행력이 강하고 하니까 저는 믿었죠. 정말? 뭐 믿지 않는다고 해서 안 할 사람은 그게 맞지. 믿는 게 저한테는 좋죠. 속편하게 건물 월세 한 600만 원 정도 받지만 이게 약간 부족하다. 아니 저는 돈이 왜 없는지 모르겠어요. 돈이 없어요 항상. 그거를 받으면 저는 되게 제 네. 삶이 달라질 줄 알았어요. 건물? 네. 그리고 상속받은 돈도 조금 네. 있으시니까 네. 남들이 그냥 봤을 때는 그쵸. 깨끗한 아파트 살고 있고 건물 한 채에서 월세 받으면 그쵸. 호화스럽다까진 모르겠어도 그래도 넉넉한 편이겠구나. 걱정은 없겠다. 그런 이미지인데 그쵸. 제 친구도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애들 다 키우고서 일을 좀 하고 싶은 거예요. 이제 네. 애들이 제 손을 떴으니 이 남는 시간에 뭐를 할까 하다가 자격증을 따서 그럼 어디 가서 설거지 할 수는 없고 돈이 되는 일이 없을까 하다가 이제 간호조무사를 따서 일을 하면서 되게 병원 일이 힘들었거든요. 저는 정말 병원 일이 이렇게 힘들구나. 정말 사람들이 되게 세구나. 이런 걸 되게 많이 느끼면서 이걸 그게 할 또 수 있을까? 여자 사회여서 좀 그런 게 있는 거죠. 장난 아니에요. 말도 장난 아니고 원장님들도 장난 아니고 그렇게 똑똑하신 분들이 또 성격도 되게 이런 사회생활은 난 처음 봤다. 그런 곳이었어요. 선생님은 그냥 제가 느낀 이미지는
사람들 관계에서는 유연하게 잘 지내시는, 잘 어울리시는 그런 분이라는 편이었거든요. 느낌이 되게 드는데 그 안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셨다라는 생각이 네, 네. 드네요. 그 안에서는 와 이런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더라고요. 거기 사람들은요. 그거를 하면서 살았더니 내 친구가 아니 너는 살만한데 왜 일을 해? 이제 선생님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네. 그게 나는 왜 그럴까? 이제 생각을 해봤더니 아 저는 이대로 죽으면 후회할 것 같더라고요. 삶에 대한 고민을 좀 한 거네요. 맞아요. 제가 집에 있는 성격이 안 되는데요. 애들을 키우면서 저희 아버님이 스크랩을 해서 줄 정도였어요. 한경이 집에서 살림만 하다 사업가로 성공. 이런 걸 스크랩해서 저한테 주셨어요. 너도 사회 나가봐라. 그런 거죠. 말은 못 하시고 집에만 있지 말아라. 근데 저는 애들을 제가 키우고 싶었어요. 애들이 잘못되는 건 돈을 벌어도 뭘로도 충당을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애들을 다 키우고 가야겠다. 그래서 저는 너무 힘들었어요. 집에 있는 게. 그걸 막 누르고 집에서 애들을 키울 때까지 참아야 되는 거야 내가 막. 그러네요. 네, 너무 이렇게 그게 에너지가 힘들었어요. 넘치시는 분인데 집에만 그래서 애들을 데리고 맨날 나갔어요. 아, 그게 그렇게, 아이들이 응. 좀 잘 자란 비결이라는 생각도 되게 드네. 왜냐면 보통 분들은 네. 아깝게 내 인력을 뭐하러 놀려. 차라리 맞벌이를 하고 사람을 쓰든 학원을 하나 더 보내든 제 주변에만 봐도 맞벌이 하는 친구들이 맞아요, 훨씬 맞아요. 많으니까. 근데 선생님은 아이들은 성인이 될 때까지는 내가 조금 더 케어를 해야겠구나. 확실한 주관이 좀 있으셨네요.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거 먼저 다루면 좋을 것 같은데 세상 만사가 성과로 보여진다고 생각이 들어요. 전 중요한 게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지금 내가 누구와 만나고 어떤 생각을 갖고 대하는가가 이게 훨씬 중요한 게 맞는데 세상 사람들은 바라보는 판단 잣대가 어쩔 수 없이 결과인 것 같긴 해요. 어쩌면 이 영상 보시는 분도 제가 그래도 집이 빌라가 10년 동안 해가지고 40개가 넘게 있고 월세는 이만큼 받으니까 그래 좀 관심을 가져볼까? 라고 생각이 좀 들어요. 저도 네. 어느 정도의 결과가 있으니까 주목은 그렇게 받지 못하지만 일단 어느 그게 정도 굉장히 눈에 탁 들어오죠. 그거 분명히 그럼요, 임팩트가 있는 그럼요. 부분이 있다고 그럼요, 생각하거든요. 그럼요. 근데 제가 왜 선생님 그 네. 말씀에 좀 관심을 가지려고 하냐면 네, 그래도 첫째가 제가 느꼈을 때는 거의 뭐 방관 수준의 방목. 예, 예. 방목. 예, 예. 방목의 수준으로 뒀는데 네. 고등학교도 선생님 그 동네에서 되게 좋은 네. 고등학교를 가서 한양대를 네. 또 들어갔다고. 이번에 최우수상 총장상도 탔어요. 거기 뭐 카톡에 뭐 올라있더만. 그렇게 약간 방목을 했는데 한양대 정확히 이건 좀 짚어주면 서울 캠퍼스. 기계과. 선생님 교육 방식이 너무 특이하죠? 마음에 드는 거야. 정말요? 근데 그게 또 결과가 한양대에 들어갔다고 하니까 관심이 좀 가는 거예요. 그럴 수 있죠. 결과가 좋았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근데 그렇죠. 아까 남편께서도 말씀하신 게 게임하면 차라리 잔소리 하지 말고 차라리 시켜라. 아들이 게이머가 되고 싶대요. 첫째 아이가. 네, 첫째요. 그 한양대 간 걔가요. 초등학교 한 4학년 됐는데 자기 게이머가 되고 싶다고. 그래? 그쪽이면 엄마 그쪽으로 밀어줄게. 관심이 있으면 해봐. 그랬더니 네. 그 말을 좀 들으면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저는 아닌데. 아니야? 공부를 그렇게 잘한다고? 그렇게 삶이 달라지는 거는 없더라고. 전 제가 볼 때는 아니 이 사람뿐이 아니고 제가 네, 맞아요. 병원 일 하면서 닥터 선생님들 엄청 많이 봤잖아요. 불행한 사람도 되게 많아요. 닥터가 됐다고 행복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좋아서 된 게 아니고 부모가 가라고 되면은 행복하지 않아요. 저는 돈은 잘 벌지 몰라도. 그렇죠. 우리는 이 사람을 판단하는 게 또 아까 그 결과 돈이 잣대가 되는 경우가 굉장히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보지만. 네, 그 잣대 중에 하나가 돈이 돼야 되는데 돈의 비중이 굉장히 비율이 큰 것 같다는 맞아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네요. 뭐 저도 어쩔 수 없이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게 습관이 돼 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하고. 근데 아드님이 1학년 때 나 프로게이머 3, 4학년 때 그래가지고요. 방학 때 내내 정말 내내 일주일 내내 잠도 안 자고 게임을 했었어요. 밤 네. 늦게까지도. 지금 그러더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게임이 너무 하고 싶어서. 지금은 그 얘기를 하는데요. 그때는 이제 나를 속여가지고 게임을 하고 싶은 거예요. 학교도 어차피 안 가고 방학인데. 나 엄마 그냥 게이머 할 거니까 한번 해볼게. 그래서 내가 그래 그럼 해봐라. 네가 게임이 그렇게 좋으면. 일주일 다 해보더니 엄마 이제 더는 못하겠다.
잠을 못 자니까 머리가 너무 아파. 그래서 이제 그러면 그때 네. 저희 아이가 만약 그런다면 그렇게 해볼 생각이 진짜 있거든요. 네. 그럼 거기서 조금 구체적으로 뭐 예를 들어 한 10시, 11시 되면 이제 아이들 졸리잖아. 네. 그럼 그때 게임 좀 쉬고 이제 자려고 그러면 더 해라고 해요? 아니요, 아니면 아니요. 그건 좀 자율이야? 그래, 그러면 일주일 동안 네가 잘 한번 생각해서 계획을 세워서 해봐. 끝. 그럼 그때는 네. 지켜만 보는 거네? 지켜보고 도움을 요청할 때만 도움을 줘요. 그러니까 내가 엄마- 먼저 이렇게 훈수는 두지 않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게 모든 쉽지 않은데. 선택을 자기가 하게. 저희는 그랬어요. 왜냐면 선택을 해야 책임을 져요. 자기가 누가 시켜서 하면 책임 안 져요. 엄마가 하라 그랬잖아. 근데 내가 선택을 했어? 그래서 엄마가 네가 선택하라 그랬잖아. 근데 너가 선택한 거니까 한번 끝까지 해봐. 되든 안 되든 너가 한 거니까. 하는 것에 그러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고 나니까 그렇게 좋진 않대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막 너무 힘들대요. 막 머리 아프고. 그 지겹죠. 뒤로는 그렇게는 안 했어요. 빈도수가 꽤 줄었겠다. 그렇죠. 원래 그 남자애들은 게임 좋아하니까. 근데 지금도 게임 그렇게 많이 해요. 대학교 가서 없어지진 않는데 한번 그걸 밑을 찍고 온 거랑 자꾸 옆에서 못하게 해서 찍지도 못하고 맨날 그 밑에 어디서 있는 거랑은 다른 것 같아요. 자기는 마음껏 해봤더니 이제 중학교 올라가니까 나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PC방을 가서 친구랑 막 게임하면서 야 우리 이제 공부 좀 한번 해볼까? 이렇게 된 거예요 둘이. 중1 때? 네. 초등학교 때는 네. 그 학원이나 이런 거는 좀 안 다녔어요. 멀었던 거야? 보내달라고 하면 보내줬어요. 부모도 안 했어요? 네, 안 했어요. 학습지도 안 했어. 그거는 이제 초등학교 가기 전에 책을 자기 전에 잠깐 10분 읽어주는 거예요. 그걸로 그냥 다 떼었고요. 거기서 불안하진 않았어요? 네. 그 주변 엄마들을 또 보면 그렇죠. 약간 뒤처진다의 불안감 그런 것도 괜찮아? 그런 것도 좀 있었어. 아니 저한테 얘기는 되게 많이 해요. 어떻게 너는 학습지를 한 번도 안 시켰어? 야 좀 주변- 학습지 좀 시켜. 네. 주변 어머님들이 엄마들이. 우리는 그냥 이런 식으로 키운다고 뭐 한글 못 되는 애 있냐. 초등학교 졸업하면 다 한글 배우지. 그냥 냅뒀어요. 그래서 그 다 저를 이상하게 쳐다봤죠. 그래서 이제 중학교 때 올라가서 게임하면서 공부 좀 해볼까?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않냐? 이렇게 둘이 얘기를 하다가 친구랑 네. 공부 한번 해볼까? 그래서 둘이 공부를 했어요. 잘 안 됐겠죠. 하나는 그냥 무용 쪽으로 틀었어요. 걔는. 우리 아들은 생각보다 점수가 나오는 거예요. 나 이거 좀 맞는 것 같은데? 이러면서 엄마 학원 보내줘. 자기가 네. 보내달라고 한 거야? 그래서 학원 보내줬는데 가기 싫다고 빠져요. 그럼 3번 빠지면 엄마는 그냥 끊어버릴 거야. 너 이렇게 다니는 건 다니고 싶은 거 아니야. 너 절실함이 더 필요해. 내가 그랬어요. 다른 엄마들은 야 너 학원 안 가면 어떻게 이러잖아요. 네. 너 학원 보내줄까 이러잖아요. 네. 저는 끊어버릴 거야. 너 엄마 그냥 비싼 다니지 돈 마. 가지고 맞아. 너 왜 다니기 싫은 걸 이렇게 다녀? 열정이 부족해 너. 조금 더 기다려. 약간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 애가 막 울면서 학원 보내달라고 그래요. 위기의식이 본인도 있을 거니까. 너무 웃겨요. 근데 애들은 청개구리예요. 하지 말라면 더 해. 공부하지 말라니까 공부만 해요. 너무 웃기죠? 근데 공부하라 그러면 안 해요. 우리도 그렇지 않아요? 하라 그러면 하기 싫잖아요. 그 간단한 건데 무서워서 그걸 이렇게 못 내려놓는 거야. 막. 그 아는 언니가 자기 아들을 저처럼 이렇게 안 시켰거든요. 거기서 딱 내려놓지를 못해. 그래 너 마음대로 해라. 이걸 못 하는 거예요. 약간 이렇게 끌려다니면서 하니까 안 되더라고요. 걔는. 근데 그 언니는 나 때문에 망쳤다고 자기 아들. 너 따라 하다가 우리 아들 다 망쳤다 그러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요. 그 언니랑 나랑. 그 차이는 뭐예요? 저는 야 너 절실함이 부족해 끊어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건 거기까지 못해요. 너 정말 끊으려고 조금만 더 다녀보지? 이렇게 설득을 한 거네. 완전 내려놓질 못했기 때문에 애가 귀신같이 알아요. 엄마는 나 학원 보내려고 그래. 이게 되게 이상한데 아니 나는 방송 그거 보시는 분 되게 이상할 것 같아요. 아니야 그거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게 입찰도 되게 비슷해요. 저는 어느 정도 하다 보니까 할 수 있는 물건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없거든요. 네. 되게 웃긴 얘기일 수도 있는데 제 안에서는 제 수업을 하는 동안은 좀 양보한 게 있어요. 내 스스로 수업하니까 이런 거는 교육생분들한테 겉을 표현은 안 하죠. 이거 네. 웃긴 거지 뭘 양보하고 그게 어디. 근데 나는 양보한 거야 속으로. 나는 안 할 거야 이런 거. 수리하기도 귀찮아 이제 이런 식으로 교육생분들도 할 게 있어야지 이런 식으로 내 혼자 양보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나는 할 게 굉장히 없어요. 아예 대출이 안 나오는 거나 수업 시간에 말씀드렸던 뭐 위반 건축물 뭐 그런 거 위주로 찾게 되는 것 같아요. 나도 하고 싶은데 나도 물건을 계속 늘리고 나가고 싶은데 그걸 내려놓는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거라고 생각하는데 수업하는 게 뭐 경제적인 득도 되게 커요 분명히. 그리고 즐거움도 굉장히 있으니까 그러면 입찰을 차라리 조금 내려놓자 했는데 되게 재밌는 게 더 싸게 더 좋은 물건을 찾는 방법을 알게 되더라고요.
그게 난 되게 재밌어요. 이 업을 맞아요, 하는 데 맞아요, 있어서. 맞아요. 비슷할지 모르겠는데 약간 네, 내려놨는다가 네. 선생님은 자연스럽게 좀 내려놔줬는지는 잘은 모르겠지만 저는 상황적으로 네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오히려 더 그게 기회가 됐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선생님도 아이에 대해서 기대감을 좀 내려놓은 것도 있는 거네요. 네, 저희는 사랑은 내려놓지 않았어요. 사랑과 관심은 늘 있어요. 그러니까 걔가 어떤 친구랑 놀고 뭘 하고 뭘 관심 있고 이런 건 늘 관심을 보이지만 공부는 그다지 관심을 안 줬어요. 어떻게 보면 저 엄마는 애를 너무 이렇게 키우는 거 아니야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사랑 부분에서는 그렇게 저희는 키우지 않았어요. 아 근데 그게 네. 굉장히 선생님 말씀에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아까 내 아이는 네, 성인이 네. 될 때까지는 내가 시간을 많이 써서 네. 보살펴야겠다가 나름대로 크게 일관성 네.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네요. 그게 어쩌면 사랑이라는 단어로 충족될 수 있는 느낌이 되게 드네요. 저는 그리고 공부는 못해도 되는데 애는 기본 생활 잘하고 성실하고 기본은 되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는 거예요. 저는. 공부는 그 다음이죠. 맞아. 근데 저 닥터들이 공부 엄청 잘하고 똑똑한데 인정 안 되는 사람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들한테 하루는 너무 병원에서 화가 나서 너 의사 되지 마. 공부 아무리 잘해도 의사는 되지 마. 야 의사들 너무 아니다. 제가 그런 얘기를 나도 모르게 이러고 해서는 안 될 얘기였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너무 화가 나서 정말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고등학교 때 네, 사람이 어느 정도의 아웃라인이 형성된 다음에 그 다음에 선택이 공부지 공부가 되면 뭘 하냐 이런 바탕인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맞네요. 제가 아까 단어를 잘못 쓴 것 같네요. 그래서 방목이라는 게 아니고 사랑으로 관심을 많이 가져준 거지 네. 아이 교육하면은 공부 쪽에 네, 치우쳐 있는 맞아요, 건데 맞아요. 나는 공부 쪽이 안 중요하다가 아니고 네. 그거보다는 아이랑 같이 보내는 시간 그게 더 중요했다. 네 맞아요. 그리고 그 아이를 믿어줬다 맞아요. 라고 그리고 생각이 좀 드네요. 공부가 아니어도 네가 잘하는 걸 찾아. 그게 중요하지. 찾는 게 중요하지 방법은 중요하지 않아. 우리 지금 작은 애도 지금 그 얘기를 하거든요. 공부가 자기는 뭐가 안 되고 그러면 공부가 정답은 아니야. 세상에 할 게 엄청 많아. 그러니까 너가 공부가 아니면 안 해도 돼. 왜 굳이 공부를 하려고 그래? 그러면 공부도 못하는데 뭘 하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공부 못해도 다른 거 잘할 수 있어. 그쵸.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공부. 그렇게 저는 이야기를 하는데 되게 이상하게 쳐다보죠 아들들은. 그러면 좀 희한해. 약간 이런 그럴 수 큰애도 있을 것 그랬어요. 같아요. 저도 지금 먹고 사는 거를 생각해보면 대학교와 공부는 1도 관련이 없는 것 같긴 해요. 연관성이 아예 없다는 아니겠지만 지금 하는 거는 더하기 그렇죠. 빼기만 할 수 있으면 하는 건데 대학교가 그렇게 중요했을까? 근데 내 나름대로는 공부로서 열심히 해보고 공부로서 간 직장인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에서 한계점을 만나니까 놓게 되고 저도 다른 곳으로 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이런 삶에 순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도 드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성인이 되고 나서는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거부터 이제 이어서 하면 될 것 같은데 네. 이제 투자, 경매 네. 2년 전쯤이라는 거죠, 그게. 이제 간호조무사 일을 했는데 정말 병원을 많이 그만두고 많이 취업을 했어요. 그 안에서 여러 군데로 네. 옮기신 거구나. 제가 되게 좋은 데도 되게 많이 다녔는데 네. 되게 금방 그만두고 저는 딱 병원에 가서 나한테 내가 힘들면 난 바로 그만둬요. 아무리 좋아도 내 아웃라인이 정해놓은 나를 너무 힘들게 하지 않는 그 아웃라인에서 벗어나면 바로 그만둬요. 그래서 되게 좋은 종합병원도 그만두고 사람들 거기를 왜 그만뒀어? 나는 그냥 바로바로 그만두고 아니면 바로 찾고 또 아니면 바로 그만두고 바로바로 이렇게 해서 내한테 맞는 직장을 찾아요. 저는. 찾았어요. 한 6년, 7년 만에 이런 식으로 돌면 되겠구나 해서 막 2잡, 3잡을 막 했죠. 코로나 때 5일 근무가 3일로 줄면서 원잡으로는 안 되겠구나. 2잡을 해야겠구나. 주말에 일을 하다가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는데 여길 그만두고 반일짜리를 가서 오전 근무하는데 있다가 오후 근무하는데 2잡 뛰다가 주말 근무하는데 3개를 3잡을 뛴 거예요. 그러니까 오전 따로, 오후 따로, 주말 따로. 이게 돈이 더 되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래요? 괜찮은데 하고 이렇게 돌다가 당직만 하시는 선생님을 봤는데 시간이 또 오전 엄청 남는 거예요. 저녁 오후쯤만 하니까 오전 시간을 내 다른 일 보다가 저녁에 당직하러 가는 거예요. 저 선생님 되게 좋겠다. 시간이 되게 많네? 또 네.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럼 그렇게 한번 해볼까 하고 했더니 너무 오전에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뭘 배워야 되나?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됐죠. 선생님도 그 당직으로 좀 넘어간 거네.
당직으로 넘어가면서 당직도 평일 당직 쭉이 아니고요. 주말 금토일 3일만 당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낮 시간이 아예 평일은 다 평일은 비는 거예요. 다 시간이 많이 남네. 그래서 그때 편의점도 같이 하고 어. 경매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러면서 양다리를 걸칠 수 있는 환경의 그러네요. 직장을 찾았죠. 그게 저는 되게 이상적인 방향성이라고 생각이 드는 게 그만두고 이거 하는 거는 힘들죠. 그리고 네. 좀 무섭고 무모하다고 무섭죠. 생각도 들 수 있잖아요. 근데 맞아요. 하면서 하다가 괜찮네 하면 이걸 점점 놔버리는 마음 편하게 옮길 수 있는 방법이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하나 걸쳐놓고 평일 시간 비니까 그러면 내가 월세 받는 것도 있으니까 부동산 그리고 부동산은 이왕이면 좀 싸게 살 수 있는 경매가 좀 낫지 않을까 관심을 네. 가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 경매는 옛날부터 알고 있었어. 근데 그렇게 공부를 직접 한 거는 2년 정도 된 거예요. 한 6년 전에 저희 아파트 라인에 경매 물건이 나와서 그 경매 대행해 주시는 분한테 네. 어떻게 그걸 연락처를 알아가지고 전화를 했더니 다주택이라서 못 받는데요. 또 거기서도 그랬어요. 그랬구나. 한 6년 전이었어요. 네. 그래서 그래요? 이렇게 된 거예요. 처음 알았어요. 그거. 그리고 나서 이제 관심 없다가 이제 네. 내가 한가해지니까 그러면 그 경매 공부를 해볼까? 이렇게 해서 이제 그때 시작한 거예요. 저 만나기까지 앞전에 한 5개 학원을 네. 다닌 거야? 네. 그럼 돈도 많이 썼겠다, 선생님. 제가요 한 군데는 한 군데에서만 한 1,000만 원 들었어요. 거기는 조그만 걸 이렇게 많이 쪼개서 들었어요. 반을 나눠 놓은 데구나. 이제 하나 300만 원, 300만 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아. 5개 다녔는데 하나는 거기서 1,000만 그래, 원 정도. 잘 그래도 동의를 믿어주신 거네요, 거기서. 이렇게 그렇죠. 한두 개 했으면 야 이제 그만 좀 돈 좀 써라 라고 말이 나올 법도 한데. 우리 신랑은 그런 건 아니에요. 잔소리는 1도 없어요. 그 세상에 두 종류 남자가 있잖아요. 도와주면서 잔소리하는 사람, 안 도와주면서 잔소리 안 하는 사람. 후자예요, 후자. 그게 낫네요. 그게 나요. 동네 엄마들 얘기해보면 후자가 헐나요. 5개를 다니면서 성과가 안 나왔다는 생각이 그렇죠. 좀 들긴 해요. 성과가 조심스러워. 0이었죠, 0. 아예 할 수가 없대요, 제 환경은. 아예 할 수 없다는 환경은 구체적으로 아까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선생님 거주하는 아파트와 네. 다가구 건물 한 채가 있으니 세 번째 주택이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렇죠. 너는 취득세가 불편할 거고 그렇죠. 양도세에서도 불리하다. 그렇죠. 그래서 그 5개 하는 동안은 해결 방안을 자꾸 생각을 한 거예요. 지금 선생님 만나면서부터 네. 선생님 투자 방향을 보니까 다주택이 되는 거구나. 이렇게 된 거죠. 결국에. 근데 왜 이거를 거기서는 몰랐지? 이런 생각을 전 했어요. 선생님하고 수업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나도 그게 자꾸 응. 그게 뭐가 문제인가라고 생각이 자꾸 들어서 그래서 너무 신기한 게, 와,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이 있고 많은 방법이 있구나. 100사람을 만나면 100가지 방법이 있다더니, 이렇게 간단한 방법을 왜 그 사람들은 정말 몰랐지? 그 많은 사람들이 몰랐지? 그게 너무 신기하더라고요, 저도. 저도 그분들하고 직접 만나서 얘기한 건 아니고 네. 그리고 그쪽은 주류의 시장이다 맞아요, 보니까 맞아요. 그쪽으로 편향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고 제가 모르는 것도 분명히 있겠지만 네. 결국에는 크게 2가지 방향이 한쪽은 파는 시장이고 네, 시세 네. 차익을 노리는 거고 네. 우리는 싸서 월세를 갖고 간다는 네. 방향이다 보니까 네. 생각하는 관점이 다를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은데 그러면 물건을 취득해서 팔아서 네. 하는 시세 차익 쪽은 관심은 좀 안 둔 거예요? 아니면 이거는 네. 나랑 안 맞아? 라고 하기에는 5개 수업은 좀 그래도 꽤 열심히 하셨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니, 팔고 싶었죠. 아이 학원은 네. 뭐 너 끊을 거야 했는데 내 학원은 열심히 다녔다고 생각이 네, 들어서 그럼요. 저는 하고 싶었죠. 근데 파는 거. 내 집을 일단 팔아야 하나를 봤는데 내 집이 안 팔리더라고요. 그럼 구체적인 방향도 한 거네? 네. 건물을 파는 게 아니고 내 집을 팔려고 내 집을 내놨었어요. 팔려고 했구나. 1년 전에 내놨는데요. 제가 둔촌동에 팔고 나서 바닥 찍고 제가 다음 날부터 계속 상승하는 걸 10년 동안 제가 지켜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판 가격이 4배가 올라가는 걸 제가 봤거든요. 그런 마음에서 야, 이걸 내가 팔 수 있을까? 나 팔았다가 또 그렇게 되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이 그런 들어서 생각이 들겠다. 그때는 싸게 내놨지만 지금은 그러기는 싫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평범한 가격에 내놨어요. 싸지도 않고 비싸지도 않은 가격에. 한 번도 안 보러 오더라고요. 그 제가 느낀 게 뭐냐면 팔 수 있는 능력은 신의 영역이다. 내 집도 못 팔면서 내가 뭘 낙찰을 어떻게 받아? 이렇게 생각이 저는 들어서 선생님 말대로 이렇게 많이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정말 없구나. 너무 나약한 존재구나 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을 정말 것 같아요. 자포자기를 하고 그 1억 이하 주택 보다가 또 자포자기하고 사람들은 어떻게 경매로 수익을 내지? 이런 상황에서 이제 선생님을 만나면서 한 줄기 빛이 저기서 막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어. 와,
대박. 근데 이렇게 그게 된 거예요. 저는 원래 이렇게 하던 사람이니까 이렇게 푼다는 것 자체도 와닿지가 않는 부분이 조금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그쵸. 선생님은 주류의 시장에서 파는 쪽으로 많이 듣고 공부를 맞아, 하다가 맞아. 풀었다고 하는 게 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인지 그러니까 여쭤봐도 돼요? 월세 세팅 팔지 않고 요게 핵심이죠. 거기는 팔아야 돼. 시세 차익이 나야 다음 거 해. 이름은 2개밖에 안 돼. 명의는 이거거든요. 아웃라인이. 여기는 아니야 해도 돼. 월세 하면 되지. 재개발도 돼. 그렇죠. 요 차이인 거예요. 근데 여기는 불투명한 그 미래를 보면서 팔 걸 내가 어떻게 예상하지? 저는 거기서 너무 답답하더라고요. 와 이게 이 가격에 지금 팔릴 거라 예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게 어떻게 바뀔지 모르잖아요. 3개월 안에 안 팔리고 1년이 됐는데 세상이 완전 바뀌었어요. 그럼 그 가격에 못 팔잖아요. 그러니까 안 파는 이게 맞지. 저는 그 생각이 더 진하게 들었어요. 팔릴 거 안 팔릴 걸 내가 어떻게. 나는 신이 아닌데? 저는 거기서 딱 이게 정답이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1년 반 넘게 배웠는데도 답답함이 해소가 안 됐는데 선생님 딱 강의를 들으면서 이게 현실이지 이게. 이렇게 딱 저는 된 거예요. 그 부분에 조금 공감이 되는 건 뭐냐면 시세 차익을 남겨서 못한다라는 개념이라기보다 사람들은 그 영역에 대해서 내가 과거 데이터를 열심히 분석을 해내면 해결을 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자꾸 그걸 맞아요. 대입을 하는 것 같아요. 그 부동산 중개 소장님을 어떻게 맞아요. 얘기를 하면 할 수 있고 이 시장이 떨어져 있지만 내가 다른 방법을 네, 통해서 할 수 있는 걸 네, 자꾸 네. 찾아낸다는 생각이 전 되게 들었는데 그게 없다가 아니고 그건 네. 불가능이라기보다는 네, 네. 나는 못해 저도. 라고 저도. 결론을 지니까 그럼 뭐 방법은 그럼 굳이 팔아야 되나 네. 내가 계속 누적해서 쌓는 방법 그리고 네. 나는 시세 차익이 아니고 쌓아서 차라리 월세 음. 나는 선생님처럼 건물은 없지만 나는 네. 차라리 조그만 거를 내 상상력으로 고강동의 반지하 네. 화곡동의 탑층 빌라 쌓고 하나씩 계시네요. 모아서 네. 선생님 눈으로 보이는 네. 건물을 갖고 계시지만 나는 상상력을 동원해서 하나씩 이렇게 그러네요. 끼워 맞춘 상상력 건물주 어휴. 라는 생각으로 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어. 그냥 내가 유리한 방향으로 생각하는 것 뿐인 거죠. 나는 건물이 없으니까 이 깊숙한 속 안에는 부러운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나는 그 실체를 갖고 있지 않으니까 그러면 네. 내 안에서도 명분이 하나 있어야 되다 보니까 네. 겉으로 얘기는 잘 안 하지만 나도 40호짜리 건물주야 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이어나가려고 노력하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저는 이렇게 18개 이렇게 흩뿌리고 싶은데 선생님처럼 아, 다 나눠서 저기 반지하 놓고 1층 놓고 하고 싶은데요. 그 흩뿌리는 것도 장점이 있을 거고 모아 네. 있는 것도 분명히 장점이 있을 거라고 생각은 맞아요, 좀 맞아요. 들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그럼 차라리 팔지 말고 네. 그건 내 쪽에 맞는 투자는 아닌 것 같으니까 맞아요. 모아가자라고 생각하니까 그거를 풀었다라고 네.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같네요. 딱 네. 그거 맞아요.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하나만 네. 더 여쭤보면 건물을 또 한 10년 정도 갖고 있었던 거잖아요. 네. 월세를 받으면서 장점도 분명히 있을 건데 불편한 점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이 조금 들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 같은 경우 월세라고 하면 경험도 있으시니까 그럼 차라리 다가구로 하나 더 취득을 해서 몇 개 더 사면 그것도 또 누적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또 이 네. 조그만 빌라를 선택한 이유는 여쭤봐도 될까요? 저는 다가구를 하나 딱 해보니까 덩어리가 너무 커요.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는 기분이죠. 이렇게 큰 돈을 들여서 무리하게 나중에 매도도 안 되는 큰 덩어리를 별로 하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서울 수도권에 있는 다가구는 더 하고 싶지가 않은 게야 재개발이나 모아타운이 되면 그 사람들은 딱지가 하나 나와요. 입주권이. 그 큰 건물에 월세 받으려고 들어갔는데 월세도 못 받고 아파트도 그냥 다 똑같이 하나 나오는 거죠. 대지가 그렇게 넓어도. 저는 그래서 더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요즘에 사람들 다가구 엄청 좋아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오히려 별로라는 생각이 저는 드는데 개발 쪽의 관점에서 개발 쪽 관점에서 앞으로 서울은 개발이 될 확률이 더 높잖아요. 안 될 확률보다. 그렇죠. 구도심 네. 쪽이 많으니까. 그리고 그렇죠. 이미 지정된 곳들도 많이 있고. 네. 저도 지정된 곳들이 굉장히 많은데 저는 네. 되게 네. 많은 편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네. 근데 지정된 데가 너무 많아서 이거 진짜 될까? 이런 생각도 되게 들어요. 없는 데가 더 없는 느낌도 되게 드는 것 같아요. 그게 이제 제가 다른 학원에서 배웠을 때 네. 다 된대요. 그러니까 늦게 되고 빨리 되고 차이지 지정이 되면 나라에서는 언제고 한대요. 그러니까 지정만 되면 된다고 하더라고요.
방향은 섰으니까 네. 그게 언제 될지는 몰라도 네네. 기다리는 동안 우리는 월세를 받으면서 그렇죠. 간다라는 게 마음의 위안거리는 된다라는 생각도 엄청 위안이 되죠. 제 주변에 이렇게 전세 갭으로 선생님만큼 많이 갖고 계신 분이 계신데 역전세 맞아가지고 엄청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런 그래서 분들도 많죠. 월세가 정말 마음이 정말 편한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선생님은 월세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당연히 투자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이 우위를 두는 거는 월세는 이미 어느 정도 좀 있으니까 개발 쪽에 조금 더 힘이 실렸다라는 느낌도 드네요. 반반인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네. 제가 이제 힘들어서 일을 한 1년 안에 그만두고 이걸로 월세로 네. 바꾸려고 하거든요. 저희가 목표를 1년으로 딱 정했어요. 선언을 했어요. 1년 안에 내가 하겠다. 하겠다가 뭘 하겠다요? 지금 편의점에 2개에서 나오는 이 네. 수익을 월세 수익으로 대체하겠다. 두 분 부부 안에서는 굉장히 큰 전환의 프로젝트죠, 그렇죠? 그러네요. 그래서 그렇게 열심히. 수업도 안 끝났는데 막 입찰하고 맞아요, 하셨던 이유가 또 있었다는 생각도 드네요. 개발에 있어서도 다가구는 한쪽에 몰려 있다 보니까 혹시라도 개발이 된다고 해도 확률이 조금 낮을 건도 그렇고 서울 거를 산다고 하면은 덩치가 너무 크게 돼. 목돈이 또 들어가고 수익률도 분명히 떨어질 것 그렇죠, 같은 그렇죠. 단점이 있고 혹시라도 운이 좋아서 개발에 걸렸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분담금은 안 내거나 오히려 돈을 받게 되긴 하겠지만 그 월세 많이 받던 거를 그렇죠. 아파트 하나가 나온다고 그렇죠, 하면 그렇죠. 약간 속상하다는 그렇죠. 생각이 들면서 보통 재개발 지역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특히 상가주인들이랑 맞아요. 그럴 다가구주인들이라는 수밖에 없죠. 생각이 들어서 맞아요. 그래서 저 같은 이 빌라 반지하 갖고 있는 사람들은 전혀 공감이 안 되는 모습이었다고 그러시나요? 생각도 네. 드는데 선생님 얘기 들으니까 네. 속상할 것 같다는 생각이 분명히 드는 것 같아요. 저희는 이제 아버님이 상속해준 그 주택이 하나 더 있는데 상가주택이 거기가 지금 그렇게 생겼거든요. 개발이 되는 거야? 네, 매매를 내놔도 덩어리가 커서 안 사가. 건물은 썩었는데 수익도 안 지분이 좋은데 많구나. 네, 지분이 큰데 사갈 사람도 없고 딱지는 하나 나오지 뭐 이렇게 생긴 거죠. 그러니까 되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이 있어서 주택수에 포함은 안 돼서 상속받은 거라 네. 그렇게 되지만 경험이 있는 거죠. 저희 그 재개발 그러네요. 경험이. 그러니까 이 다가구는 더 아니구나. 저희한테는 더 그렇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그러면 개발도 선생님 중요한데 네. 그리고 여기도 개발을 어느 정도 생각하고 네. 여기 또 군부대 이전 이슈가 있는데 네, 바로 네, 경계선 있는 데니까 네. 그것도 생각하고 하신 것도 있다고 맞아요. 생각하는데 네. 그리고 월세 수익률에 있어서도 중요한 거는 우리 월세 투자라고 하면 내 돈 대비 얼마가 들어오느냐 네, 저는 그거 네, 되게 그게 중요하죠. 어쩌면 첫 번째라고 생각도 맞아요. 들거든요. 근데 그 수익률에 있어서도 경험이 있으시니까 네네네. 단순히 네. 다가구는 장점은 목돈을 넣어서 한꺼번에 월세를 네. 갖고 올 수 있는 장점은 분명히 있잖아요. 장점이죠. 근데 수익률에 있어서는 어떤 것 같아요? 수익률도 선생님은 다가구 경매 이런 것도 많이 들었죠. 대안 중에 뭐 고민하다가 이렇게 한 거 아닐까 생각이 좀 들어서. 이 아빠가 이제 관리를 해서 수익률은 더 정확하게 알겠지만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수익률이 어떤 것 하나 같아요? 덩어리라서 그렇지 글쎄요, 지방이나 수익률이 오히려 더 좋기는 한데 그 집값이 쌌으니까. 네. 근데 서울로 가면 그건 아닐 것 같아요. 서울로 가면은 그 수익률은 안 나올 것 같아요. 맞아요. 현재 한 10% 정도 되는 것 같거든요. 수익률이. 지금 네. 그러니까 그렇게 지금 높지 않아. 오해는 안 하셨으면 네. 좋겠는데 저는 빌라 쪽 편인 사람이니까 네네네. 선생님 건물을 제가 보지도 못했지만 네네네. 깎아내릴 수도 있으니까 좀 네. 그거는 커트를 좀 네네. 해줘요. 선생님. 10%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거의 10년 전쯤 네. 매입을 할 때 나름대로는 그때는 그래도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았을 네네. 때잖아요. 10년 전이면 아까 6억 정도 한 거를 지금 시세가 많이 올라서 그리고 월세도 많이 바꾸고 대출도 많이 줄였으니까 그래도 수익률이 개선이 돼서 10%가 그렇죠. 된 거라고 생각 아닌가? 그때 13%지 않았어요? 우리 처음에 볼 때? 처음에 7% 정도였어요. 아닌데. 그게 전세가 있어가지고 13%였어요. 그랬을 수도 있죠. 맞아. 제가 그거 생각을 못했을 근데 수도 있으니까. 떨어진 제 거죠. 입장에서는 네. 선생님은 이게 덩치가 크다 보니까 그 1, 2%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우리 쪽도 선생님 네.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프로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7%나 13%는 맞아요, 어차피 안 봐요.
맞아. 그거 맞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니, 네. 당연히 건물의 장점이 네. 분명히 있겠지만 월세 투자의 가장 첫 번째로 봐야 될 거는 내 돈 대비 얼마가 들어오냐. 월세 수익률 안에서는 분명히 우리 물건이 훨씬 더 월등하죠. 얘는 아쉽게도 약간 아쉽게도 대출이 대출 살짝. 위반 건축물 때문에 대출이 네, 약간 네, 불편했지만 네. 그래도 선생님 1, 2, 3번 물건 같은 경우는 그렇죠, 분명히 대출 80% 잘 받은 거고 그렇죠. 그래서 수익률은 13이냐 14냐 이거는 아니죠. 13이냐 14였으면 하지도 하지도 않았을 않았죠. 물건이 아니었을까. 그거는 맞아요. 아직 지금 수리하고 있지만 네. 걔가 만약에 월세가 맞아요. 들어온다면 당연히 20% 이상은 그래요. 더 내릴걸요? 아 그러니까 네. 20%는 별로 또 탐이 안 나요. 맞아요. 우리 맞아요. 물건 안에서 근데 뭐 단점은 조그만 물건이어서긴 하지만 돈이 많으신 분들은 어차피 이 시장을 넘보지 맞아요. 않을 거고 소액으로 투자할 때 부동산 안에서 월세 수익률이 높은 거는 우리 빌라만 한 게 있을까라고 생각도 제가 조심스럽게 이 건물주 앞에서 감히 제가 말씀을 좀 아니 제가 드리는 이게 건 아닐까. 빌라 네. 얘기하셔서 이제 신랑한테 그랬어요. 내가 여보 이거 방송 막 보면서 차에서 3억 가지고 우리 그 했을 때 다가구에서 수익률 그렇게 나왔잖아. 근데 우리가 3억 가지고 이렇게 빌라를 하나하나 하면 몇 개나 할 수 있겠어? 하나에 25만 원만 잡아도 그러면은 여보 이거 몇 개나 진짜 할수 작게 있겠어? 잡은 거잖아. 네, 그냥 보수적으로 잡아도 여보 이게 훨씬 나. 그리고 그렇죠. 얘는 수도권, 그렇죠. 서울 이런 데인데 이거 완전 지가가 달라요, 여보. 그러니까 이 오빠가 그러네 이렇게 되더라고. 딱 3억 가지고 이렇게 할까 이렇게 할까 하니까 딱 나오잖아요. 제가 화성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화성보다 네. 오정동이 위치적으로 수도권이에요. 좀 서울이랑 조금 더 가까운 데고 근데 네. 여기 지하철도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시간차가 있어요. 3억이 옛날 3억이지 지금 3억으로 못 사요. 그렇지. 다가도. 아 그러네. 근데 지금은 여기 현재 3억으로 그렇게 많은 걸 할 수 있잖아요. 그러네요. 다르죠, 이제는 아예 비교 자체도 안 되지 않을까. 맞아. 훨씬 다가구 하는 데는 더 치열해져서 그때보다 맞아요. 더 수익률은 떨어지지 않아요. 떨어졌어요. 경매로 하더라도 떨어지지 않았을까. 지금 장난 아니더라고요. 저도 가끔씩 보거든요. 그 수업 듣고 하니까 저는 네. 옛날에 보던 그게 있어서 나도 모르게 막 클릭이 되는데요. 그리고 또 주변에 그쪽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저희 막 단체로 임장도 가고 그랬었어요. 그 네. 모임이 아직도 있거든요. 네. 근데 옛날 그 낙찰가가 아니에요. 엄청 높아졌어요. 그래서 와 사람들이 엄청 좋아하는구나. 그 생각은 했어. 그럼 좀 아닌데. 그래도 제가 얘기하면 그렇게 힘이 없거든요. 건물에 대해서. 근데 이렇게 건물을 갖고 계신 분이 내 과거 건물과 지금 비교를 해본다면 신뢰감이 조금 더 있는 말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굉장히 드는 것 같아요. 제가 얘기하다 보니까 그 얘기도 좀 하셨거든요. 네. 차에서 두 분이 이렇게 같이 다니는 게 제가 나이는 조금 네. 더 어린 친구지만 네. 그냥 봤을 때 되게 보기가 좋아 보이는 거예요. 같이 다니시는 게. 그리고 수업 시간에 남편분 얘기도 되게 많이 하셨거든요. 많이 도와주고 이렇게 지원을 집단 해주고. 상담 간 거요? 그거를 그래서 그게 갑자기 지금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셔도 돼요. 집단 우리 이혼할 그- 뻔해서 거기 가서 이혼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근데 부부 관계에 또 위기도 있으셨다고 저희가 하셨는데 지금 전혀 그런 게 안 보여서. 그쵸. 근데 그때 응. 관계가 불편했던 이유는 집 팔아서요. 둔촌동. 둔천동 집을 파는데 제가 대출을 끼고 네. 고동 리엠파크 3단지에 3단지 얘기하셨거든요. 가계약금을 500만 원을 걸고 왔어요. 얘 아빠한테 말 안 하고 걸고 나서 제가 와서 그 얘기했어요. 잠깐 2단지에도 살았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3단지 아시죠? 잘 알아요. 친구도 살고 있고. 그래서 그 동네 제가 잘 알아요. 강동에 맞아, 오래 맞아, 살았어요. 맞아. 근데 그 가계약금 500만 원. 500원을 걸고 저는 항상 이래요. 했다. 미리 얘기를 안 하고 통보하듯이 얘기를 하니까 그러니까 네. 지금은 안 그런데 처음에는 그렇게 살았어요 제가. 그러니까 얘 아빠가 좀 힘들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 누님이 그런 부모 교육 수업을 권해주셔서 거기 가면서 제가 이렇게 통보를 내가 하는구나. 되게 잘못된 거다. 그렇게 네. 부인이 만약에 제가 상대적으로 아내보다는 행동력이 조금 더 있는 사람인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아내가 나 했어 이러면 난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그쵸. 아니 싫죠, 싫죠. 하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거잖아. 부분이잖아요. 삶에서 약간 무시하는 기분이잖아요. 얘기라도 하고 언제라도 좀 주고 가는 게 그렇죠. 맞지 않나? 나는 어차피 반대하거나 그럴 것도 아닌데 난 서운할 것 같은 생각이 좀 드는데. 서운하죠. 안 서운할 수는 없죠. 그렇죠. 저도 그렇게 생각 들어요. 맞아요. 그게 좀 계기가 돼서 이혼할 좀 뻔했죠. 불화가 좀 있었던. 장난 아니었죠. 근데 선생님만 불화가 있었던 느낌이라서. 이 아빠는 내가 싸우자고 해야 싸움이 되는 사람이니까 아. 이 사람이 분란을 일으켜서 싸움이 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속상한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게 계약금을 했는데 파기한 그렇죠. 거죠? 파기했는데 선생님이? 그게 대출이라는 것 때문에 파기를 했다는 게 난 너무 속상한 거야. 아, 대출은 대출 안 받아야 돼. 되니까. 이 아빠는 대출은 안 돼. 거기 대출을 껴야 되잖아. 이게 저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아. 근데 제가 한 행동을 지금 생각하면 제가 불씨를 뿌려놓고 똥 묻은 개가 뭐라고 한 것 같은 아. 느낌인데 이제 그때는 내 행동은 안 그렇죠, 보이고 그렇죠. 남의 행동만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쨌든 놓쳐서 그 가격 네. 많이 올라갔는데. 거기가 열병화 발전소가 생긴다고 갑자기 떨어졌을 때 제가 가계약을 건 거거든요. 말할 타이밍도 없어요. 막 물건도 없는데 그 앞에 열병화 발전소가 생긴다고 사람들이 그게 뭔지도 모르고 그 기피 대상 아니야? 그거 하남 쪽에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약간 그 길 건너 그쪽이었어요. 아, 그렇구나. 약간 그때 그게 발표가 됐을 때였어요. 아. 근데 사람들이 주춤하고 있었을 때 금매가 나온 거거든요. 아, 그렇구나. 굉장히 타이밍이 좋았거든요. 네. 이거 어떻게 설명할 방법도 없고 싫다는 사람 괜히 병 생기게 해서 내가 사람이 중요하지 돈이 중요해 그렇죠. 이러고 그냥 저는 파기를 한 건데 계속 생각하면서 대출 없이는 안 되는데 이 대출은 없이는 안 되는데 약간 이런 생각이 저는 약간 긁는 거예요 자꾸 이 사람 그냥 모든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내가 그냥 그래서 싸움을 계속 걸었던 것 같아요. 남편분은 제가 한두 시간밖에 안 있었지만 웬만해서는 싸움이 맞아. 일어나기 쉽지 않은 성격이라는 생각이 맞아, 들어요. 맞아. 아니, 선생님 남편분의 표정을 좀 보여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싸움 걸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절대 싸움이 안 일어나요. 약간 덜부처 느낌이어가지고 그 이런 사람이 싸울 정도니까 아. 제가 얼마나 긁었겠어요. 아. 모든 걸 다 화살을 이렇게 돌려서 하니까 그렇게 됐고 당신 때문에 응, 내가 그 응, 기회 응. 놓쳤잖아. 응, 응. 왜 대출을 왜 못 받게 해? 응, 이런 응. 부분이었네요. 그거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이제 다 뭐라고 하는 거예요. 큰 게 그거였고 다 좀 미워 네, 보이는구나. 제가 되게 그런 사람이었다는 걸 지금은 아는데 그때 몰랐어요. 아. 여기 상담하는 데 가기 전에는 아. 제가 그런 모습이라는 걸 몰랐어요. 이혼 위기까지 있었는데 누님이 한번 해보고 결정해봐 네네. 상담을 받으러 네. 가신 거네. 그때 도움이 많이 됐다는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서 네네네. 거기서 뭘 해요? 궁금해서 약간 남자 입장에선 그런 데 가자 그러면 낯간지러워서 싫잖아요. 좀 싫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하자 그러면 보통 맞아. 정말요. 정말. 어떻게 진짜 싸우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맞아요. 제가 대단한 거죠. 가서 이제 주로 저를 많이 돌아보게 되고 상담이라는 게 남을 탓하기보다는 내 문제가 뭔가를 보는 거니까 분명 제 문제도 많았고 내가 가만히 피하고만 있다고 해서 해결되는 건 아니구나. 선생님도 그런 면도 분명히 인지를 하게 된 거네. 맞아. 내가 대응보다는 피하면 어쩌면 좀 약간 소극적으로 도망간다라는 느낌도 있었던 거네.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적극적으로 한번 싸워보라고. 반대로 한번 싸워봤거든요. 또 깨갱하게 되더라고요. 선생님이 그것도 방법은 아닌 것 같고 저를 많이 돌아보는 계기도 됐고 이 사람을 이해하는 것도 됐고 그러면서 이 사람도 이제 저를 많이 이해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이 수위가 점점 줄어들더라고요. 처음에 갔을 때는 확 올라오죠. 저도 그때 정말 살기 싫었거든요. 저의 그 주춤함이 있었죠. 애들은 어떡하지? 그런 생각이 들 것 같아. 당연히 제일 먼저. 두려움이 좀 저는 앞섰던 것 같아요. 헤어지고 싶은데 네. 헤어지면 그 다음을 상상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 안에서 나름 타협을 해서 그러면 조금 밀어두고 네. 그 상담소를 결정한 것도 용기를 좀 낸 거라고 생각이 좀 되네요. 상담하면서 점점 이제 줄어들었죠. 급속하게 줄어들지는 않더라고요. 네. 점점 줄어들면서 이해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그때 선생님이 아마 그러셨을 거예요. 집사람이 혹시 밤에 술을 마시러 나간다고 하면 네. 어떨 것 같냐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네. 저는 괜찮다. 그래요? 그 사람도 나름 즐길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냐라고 했는데 네. 그 선생님이 저한테 다른 남자들은 안 그런데요. 그건 안 된다고 하는 게 나는 그렇죠. 맞는 것 같은데. 사람마다 다 다른 거래요. 이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그래서 나는 이 사람을 내 방식대로만 이해를 했구나. 선생님도 또 일반적인 생각은 아니에요. 돈은 아니라는 생각도 드네요. 맞아요. 그 대답에서. 그러니까 너무 여기는 조용하고 너무 나는 또 긁고 약간 완전 반대. 그리고 아내분도 나를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그렇죠. 하셨는데 나의 습관에 대해서도 인지를 좀 하게 된 것 같아요. 남편에게 하는 맞아. 구체적인 방법이 맞아. 통보. 맞아요. 애들한테도 그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생활 패턴이 그랬던 거예요. 제가. 그 부분에서 많이 충돌이 있었던 게 애들은 자꾸 뭐라고 하고 네. 저는 그 모습이 되게 싫거든요. 좀 놔둬야지. 저는 어렸을 때 그런 식으로 살아와가지고 그 모습이 너무 싫어요. 선생님 부모님께서 그래서 선생님은 학창 시절 때 모범생으로 사신 중학교 때까지 모범생으로
살다가 네. 고등학교 때 머리가 나름 크고 집에서도 크게 터치를 안 해서 정말 공부를 하나도 안 했어요. 난생 처음으로. 네. 좀 삐뚤어진 거네. 네, 그렇죠. 이제 맞아, 그때 맞아. 친구들이 좀 재밌게 노는 친구들이랑 같이 어울려 다니다 보니까 네. 재수를 하면서 재수로 또 공부를 다시 하기 시작해서 네. 대학을 간 거거든요. 아, 네네. 자기가 하고 싶을 때 공부를 해야 공부가 된다. 아, 맞아. 딱 그 두 가지를 느꼈어요. 아. 그래서 애들한테 그 두 가지만 저는 얘기를 했거든요. 얘 아빠가 그런 말을 했을 때 맞는 거예요. 맞더라고. 저는 사실 공부를 해본 적이 없거든요. 느껴져요. 안 맞아, 공부 안 맞아. 농담이에요, 진짜. 아 진짜 공부를 열심히 해본 적이 없어 저는. 그런 거에 비해서 세상을 잘 살았다고 우리 아들이 저보고 엄마같이 그렇게 세상 편하게 사는 사람 없다고 그러는데 맞는 것 같아요. 저도 두 분 말씀에 되게 공감이 되고 오늘 하면서 저도 많이 배우고 깨닫고 간다고 생각이 드는 게, 그리고 저도 앞으로 아이에 대해서, 그리고 수업을 할 때 교육생분들한테, 그리고 내 아내한테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다시 한번 조금 생각하게 된 것 같은 게, 과거를 생각해 보면 제 안에서 성과가 조금 잘 나왔다라고 지금 봐지는 거는 저는 결국에 경매라고 생각하고, 경매는 아까 제가 살기 위해서 생존이라고 얘기했는데, 내가 온전히 아무도 이거 하라고 한 건 아니었는데 내가 찾아서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하니까 물어보고 찾아보고 도와달라고 하고 해서 만들어낸 게 제 나름대로는, 나는 한꺼번에 20개 건물을 한 건 아니지만 하나씩 하다 보니까 그 안에서 성취감들, 그리고 자존감도 굉장히 많이 올라간 것 같고, 공부를 어떻게 해야지 성과가 잘 나오는구나를 알게 된 것 같아요. 제 안에서는 진짜 웃긴 게 뭐냐면, 저도 그렇게 공부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닌데 그거를 또 가르치고 있는 사람이 된 게 되게 제 스스로 보면 되게 웃긴 거예요. 어색한 거죠, 한편으로. 되게 꼼꼼하시게 하시던데요. 저보다는 공부하신 게 맞아요. 아, 그거는 맞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죠? 맞아요. 내가 울어서 나오는 거 아니면은 어떤 걸 시켜도 아. 의미 없는 거 아닌가? 선생님 만났던 뭐 사업주, 닥터 뭐 그런 네. 분들도 어쩌면 타의에 의해서 움직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도 맞아요, 있지 맞아요. 않았을까? 그리고 맞아요. 선생님 자제분이랑 선생님 두 분 관계에서도 강압적인 게 있었기 때문에 또 불편한 게 아이한테도 그렇고 네. 부부 관계에서도 있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 게, 남한테 강요하기보단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움직이는 게 맞아요, 조금 맞아요. 더 내가 생각하는 선에 도달하는데 조금 더 빠른 방법은 아닌가? 라는 생각도 오늘 두 분한테 굉장히 배운다는 생각도 드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저는 정말 작가님한테 배운 걸 치면은 제가 더 많아요. 제가 엄청 더 많은데 이거 다 말로 표현을 하지를 못하겠는데, 작가님 아니었으면 정말 경매를 아직도 못하고 있었을 건 너무 분명한 거라 제가 너무 감사드려요. 제가 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집도 이렇게 공개해 주시고, 선생님 과거 투자했던 사연과 자녀 교육, 그리고 부부 관계의 개선 사항까지, 이 예민하고 민감한 사항까지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낱낱이 공개해 주신 거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분명히 두 분 보고 또 힘을 내고 용기를 얻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 저는 또 내일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작가 반지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아유, 고맙습니다. 아니 비가 어쩜 이렇게 많이 오죠? 오늘 비 예보가 이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아요.